자, 백석을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키워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월북시인이야. 북한으로 같이 고향이 이제 평안도여가지고 전쟁 이제 광복되고 나서 북한에 머물러가지고 이제 북한에 있다가 나중에 사상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소용돌이에서 죽어. 1996년까지 살아있다가 죽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시들이 우리가 배우고 북한에서 쓴 시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고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배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자아성찰이라던가 윤동주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 또 윤동주랑 좀 유사해. 사실 윤동주가 여기서 영향을 받았겠지. 백석을 좋아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토속적인 어떤 고향, 이것들을 이제 또 많이 난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토속적인 고향의 의미나 자아성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들이야. 그래가지고 평안도 종주 출신이고 본명 백기행이라고 돼 있지. 앞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시집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같은데 신문이나 이런 데서 자기 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윤동주랑은 좀 되는데 윤동주는 시인으로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뒤로 가보자. 4페이지 고야부터 한번 가볼게. 고야는 무슨 뜻이야? 옛 밤이라는 뜻이지.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을 이제 회상을 하는데 어린 시절 밤에 뭔가 이제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느꼈던 밤에 대한 공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야. 아베는 타방 가서 오지 않고 선비사의 외다른 집에 엄매와 나와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 무서운 밤, 집 뒤로는 어느 산골짜기에 소를 잡아먹는다는 노나리꾼들이 조정놈들같이 쿵쿵거리며 노는다. 자, 화자는 나인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지. 바라보는 대상은 어린 시절 밤이야. 어린 시절 밤을 회상하고 성장은 따로 없으니까 독백체, 노백체가 되지.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정서는 회상이지. 근데 회상을 하면 어때? 어떤 정서 자체가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이제 그리움으로 보통 이어지겠지. 날기멍석을 져간다는 닭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 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서 나차떡의 청밀의 은근보화가 드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여기 보면은 이제 노나리꾼들 조마구 어린 시절 밤에 대한 이미지, 어떤 밤을 공포스럽게 여기기도 하잖아. 그 당시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노나리꾼, 조마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 어린 시절의 어떤 밤에 대한 공포를. 뒤산 어느에도 조마군의 나라가 있어서 오줌 누러 깨는 제밤 머리맡에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궁정의 새까만 대가리가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에 난 누굴 속에 자기로부터 숨도 쉬지 못한다.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 고모가 고개 넘어 큰 집으로 시장감을 가지고 와서 시집갈 준비하는 거지. 엄매와 둘이서 소기름에 쌍심지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밤 같은 때에 난 아랫목에 삭귀를 들고 새는 밤에 내어 다람쥐처럼 밝아먹고 은행 여름을 인두불에 구워 먹고 그러다가는 이불에서 광대너미를 죽이고 또 누워서 굴면서 엄매에게 운목에 들어온 병풍의 새빨간 천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부모더러는 밝는 날 멀리 만나는 메추라기를 잡아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자, 밤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어때? 어떤 친족 간의 유대감 같은 거를 나타내는 대상이기도 하지. 내일같이 명절인 밤은 부엌이 떼듯이 불이 밝고 솥뚜껑이 누르며 고소한 냄새 붕붕 무릎 꿇고 방 안에서는 일갓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펴며 조개 송편, 달 송편, 쫀득이 송편에 떡을 빚는 겉에서는
나는 밤소, 팥소, 설탕이든 콩가루소를 먹으면 설탕이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송편 먹는 얘기도 생각하고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면 흰 가루손이 되어 떡을 믿고 싶은지 모른다. 섣달에 내빌날이 되어가지고 내빌날 밤에는 눈이 오면은 이 밤에 쎄하얀 타이밍 귀신도 눈귀신도 내빌 눈을 받느라고 못난 자니다는 말을 듣고 귀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 밤을 공포스러워 하는데 근데 이 귀신들이 못나 돌아다닌다는 밤이 내빌날 밤이거든. 내빌날 밤. 내빌은 뭐야 이제 제사 지내는 날이야. 그 밤에 이제 눈이 내리면은 그걸 받으러 다니는데 그래서 든든히 여기며 엄매만 하는 안공무에 떡물무에 곱새나무에 함지에 펼치며 함지 그릇에다가 대냥폰을 놓고 시성이나 드리듯 정한 마음으로 내빌눈 양문을 받는다. 그 물생기물, 물 녹인물을 내빌물이라고 하여 재료병이나 진탕마리에 채워두고 해를 무겨가며 복불, 감기과도 배앓이를 해도 가피기를 알아도 먹을 물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내빈을 받는 거나 어린 시절에 어떤 회상 같은 것들을 나타낸 시야. 그렇지? 뒤로 가보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약간 토속적이면서 과거 회상적인 평안도 전통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시들을 많이 썼어. 그 다음에 10페이지 고향. 고향은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는데 그거를 고향이 그립다라고 쓰지 않고 어떤 의원을 이제 통해가지고 나타내. 자 보면은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누워라고 되어 있는데 북관이라는 건 어디냐면은 우리 나중에 고정식 하면 많이 배울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지. 자 산맥이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지. 이게 태백산맥이다. 자 여기가 뭐야? 경상도지. 왜 경상도야? 경주와 상주가 있었어. 동네 이름이 경주 있지, 상주 있지. 그게 경상도야. 여기는 전라도지. 왜 전라도야? 전라도랑 충청. 전주와 나주가 있었어. 충청도지. 왜 충청도야? 충주와 청주가 있어가지고. 강원도는 왜 강원도지? 뭐가 있어서? 강릉하고 원주가 있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강릉 원주가 강원도의 중심지였잖아. 경기도는 경주. 경성, 안양이잖아.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이상한 사람들은 뭐 기능이 있다는 좀 이상한 소리 하는데 기내라고 불려요. 기내. 경기 그 서울 주변의 기내라고 불려주는 데서는 경기도가. 그 황해도 왜 황해도야? 황주와 해주가 있어요. 여기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가 있어요.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 이 또 다른 경성이야. 여기랑 또 다른 경성.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봐봐. 동탄의 아파트 이름들은 대부분 한글이 아니지. 무슨 캐슬리니, 힐스테이트니, 막 포레너스니 막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 왜 그래? 뭐또 보였어?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사대주의에 떠 있었거든. 지금이야 유럽이 먼저 보이고 미국이 먼저 보이지만 그때는 중국이 먼저 보였잖아. 그러니까 중국 어디나 있는 지명처럼 보이고 싶어요. 근데 중국은 보통은 산이 있으면 산의 서쪽은 산서, 산의 동쪽은 산동. 그러니까 태산의 동쪽이라 산동 만든 거야. 요하의 동쪽 요동, 요하의 서쪽 요서, 양자강의 남쪽 강남, 양자강의 동쪽 강동, 회소의 남쪽 회남, 황하의 북쪽 하북, 황하의 남쪽 하남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중국 어딘가 있는 사람처럼 멋들어진 이름도 부르고 싶은 거야 지명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 옛날부터 여기 이제 천령이라는 관이 있어. 사실 그냥 큰 고개인데 이걸 관이라고 봐.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관하면 한국관에서 한국관의 서쪽은 관서, 한국관의 동쪽은 관동이라고 불렀는데 이 관의 북쪽을 얘네를 뭐라고 하면 함경도라고 안 부르고 관북 내지는 북관이라고 불러. 일본도 이렇게 부르지. 간사이 지방에서 관서지방, 관동지방, 관북지방 이렇게 나누잖아. 걔네도 그런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얘네도 관의 서쪽에서 관서, 여기 강원도를 관의 동쪽 그래서 관동 내지는 영동이라고 부르는 거지. 관동 별곡이 강원도 여행하면서 쓴 거거든.
여기는 뭐라고 불러? 해서. 여기는 영서. 여기는 호서. 여기는 호남. 많이 들어봤지? 호남평야 이런 거. 여기는 영남. 이렇게 더 많이 불러. 우전지가에서 특히나 이렇게 많이 불러. 그래서 북과는 어디야? 함경도야. 이 사람 고향은 어디였어? 평안도 정부였거든. 그래서 백석이 평안도를 떠나서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웠어. 이해되지? 화자는 나야. 화자는 나인데 북관에 혼자 알아놓은 거지. 성자는 따로 없으니까 독백해 주겠지. 바라보는 대상은 의원인데 그 의원이 누구야? 아버지로 모시는 이의 친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로 나오기도 하고 원래 그거를 보면 아버지로 모시는 이의 친구야. 그래서 시 자체로 보면 아버지의 친구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시 자체 말고 그 실제 백석의 상황을 보면은 아버지의 친구는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시로 보면 아버지의 친구인 거고 시를 벗어나서 백석의 상황을 보면은 아버지의 친구는 아닌 아버지로 모실 만한 친한 분의 친구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뭐야? 친근감을 느끼고 친근감을 통해 가지고 고향을 느끼고 의원은 매개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이런 식. 그러니까 네가 혼자 멀리 떨어져가지고 뭐 좀 해외 갔다가 한국인 의사를 만나서 거기서 아파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아버지 친구네? 하면 얼마나 반갑겠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걸 못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기장 같은 경우는 고향이 그립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야. 그런 건 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시는 항상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 누가 돌려서 표현해야지. 그래서 보면은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에 의원을 배웠는데 의사를 봤는데 의원은 열애와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수렸대. 석가열애와 같고 관우의 수염을 수렸지.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지. 어느 먼 옛적 어느 나라의 신성 같은데 새끼 손톱을 길게 돋은 손을 내밀어 옛날에 청진기 대신에 한이들은 이제 손톱으로 이제 진맥을 했지.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고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의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 한즉 의원이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은 뭐야? 거슴이 없는 친한 친구 사이라는 거지.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이게 시에서는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현실 상황에서는 아버지는 아닌 거지. 의원이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내 타판에다가 맥을 보는데 손길이 따스한 부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고향에 대한 어떤 친근감을 느낀 거지. 됐니? 다음으로 가자. 자, 국수 페이지 25페이지. 자, 백석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 이건 고향에 대한 의원을 통해 표현했잖아. 고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 고향 좋아요 막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그냥 홍보문이지. 시가 아니지.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와서 쓴 거야? 국수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우리 고향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게 뭐야? 국수야. 이해돼? 그러니까 뭔가 우리 미술이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 그걸 직접 표현하지 않고도 매개물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지. 이것도 그런 거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눈이 많이 와서 산의 새가 벌로 내려매기고 그러니까 들판으로 나리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뭐 시원하 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화자 나오니? 표면에 나오는 나나 뭐 이런 거 나와? 안 나오지. 거기에 보면은 안 나와. 화자는 표면에 나오진 않는데 성자도 표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미지 상황을 가기 주시지.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북수지. 근데 북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북수의 이미지를 고향 사람들한테 씌워가지고 이게 매개체가 되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친근감. 이게 주제 의식인 거야. 그러니까 북수를 통해 고향을 떠올리는 거죠. 고향 사람들을. 그래서 자,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온대. 그 무슨 반가운 것이 뭐겠어? 국수지. 겨울에 먹는 음식이야, 국수는. 한가한 애동들, 아이들은 어둡도록 뻥 사냥을 하고, 왜? 뻥무기를 넣어야 되거든, 국수에. 평안도식 국수에는. 또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재미 김치도 넣어야 되니까 하고, 마을의 고소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한 흥성흥성하게 들뜨게 하는 것은 없어. 이것은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다이쪽 외따른 산 옆에 응댕이 예대가리밭에서 뭐가 자라? 메밀이 자라지. 우리 모밀이라고 그러잖아, 일본식으로는. 메밀이지, 산에서 나는 밀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메밀국수를 먹거든, 평안도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메밀이 자랐는지를 표현한 거지. 어느 양지기 능다이쪽 외따른 산 옆에 응댕이 예대가리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이 뿌연 부엌에서 삼멍에 같은 분틀, 메밀이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분틀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위 쭉 누르면 여기 구멍이 있어가 일로 국수가 쭉 내려오는 그거지. 그거를 이제 통해서 그래서 이것 그 타고 온대, 분투를 타고.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성아 들끓어난 9시월 가을바람 속을 드나. 이거는 뭐야? 메밀이 자라는 모습이지.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섭섭한. 은근히 거기다가 뭐라고 나와? 의젓하다고 나오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잖아. 은근히 복수 얘기하다가 은근슬쩍 칭찬하지. 또 뒤로 가봐. 지붕의 마당에 우물군덕에 한방눈이 폭폭 쌓이는 어느 하루밤, 아베 앞에는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이 그득 차려오는 거죠. 거기서 국수를 먹는 거죠.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서 엎여 들려놨다는 먼 옛적 큰마니, 큰할머니 얘기도 은근슬쩍하고, 또 집등회기에서 재채기라면 산 너머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할아버지 얘기도 하는 거지. 오는 것까지 오는 것이다. 뭐야? 그만큼 오랜 전통으로 이제 먹어왔던 국수라는 거지. 그 옛날부터.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소모래하고 부드럽고 소소하고 슴슴한 것이 국수인 거지. 겨울에 겨울밤 띵한이던 동치묵국을 좋아하고 국수를 의인화시켜서 동치묵국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했지. 우리가 뭔가 사람이 아니고가 정서를 가지면 의인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 고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권고기를 좋아하고. 이거는 고춧가루나 상권고기와 같이 먹는다는 거지.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소 내음새,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너욱한 삿밤 쩔쩔 끄는 아랫꽃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아랫꽃을 좋아하는 거는 뭐야? 아랫목을 왜 좋아해? 우리가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서 숙성을 시키잖아, 아랫목에서. 그래서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할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마을이 어때? 조용하고 의젓하다고 또 한 번 칭찬하지.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서 사실 어때? 국수 얘기를 하면서 모양 자랑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지? 또 뒤로 가보자. 자, 30페이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여기 보면 나타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실 뭐 가상의 인물이야. 이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원래 백석이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어. 난이라는 여자거든. 근데 이 여자는 백석이 사랑했는데 여수에 살아. 아니 통영에 살아. 통영이 왜 통영이니? 들어봤어? 통영은 통제영의 줄임말이야. 수분 통제영. 수분 본부가 있었던 곳이야. 이순신이 있었던 본부가 통영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이순신 사람이 있지. 근데 이 통영 사는 사람인데 이제 이 여자를 만나러 내려갔다 거기서 시도 못 만나고 시도 쓰고 돌아온 상황도 있어. 나중에 그 통영이라는 시도 배울 건데 오늘. 근데 이 난이라는 여자가 자기 친한 친구랑 결혼해. 오.
저 사람 별로예요. 그러고서는 그 저기 뭐야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백석을 모함하고 자기랑 결혼을 하게 만들어놔네. 가능해요? 어? 어떻게? 그래서 백석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난이란 사람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백석의 시에 보면은 이제 그 자기가 힘겨울 때 그 여자를 떠올리는 장면들이 좀 나와. 근데 이게 나타샤가 이름이 난 비슷하잖아. 하여튼 뭐 나타샤야. 나중에 이제 난 이야기도 나올 건데. 봐봐. 나와 나타샤와 힘 당나귀. 화자는 나지. 가난한 내가로 시작하잖아. 청자는 따로 없지. 고백해 고백해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정서는 사랑이지. 이게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눈의 이미지를 섞고 당나귀도 섞고 막 이렇게 한 거야. 나타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야. 그러면서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뭐 순수한 세계, 순수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 시가 이거라고 봐. 오늘 밤은 폭풍 눈이 나니까.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폭풍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자, 나는 사실은 뭐야? 이거를 소망하지만 나의 사랑왕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지. 사실은 그럼 뭐야? 고독한 거잖아. 고독한 건데 순수한 사랑을 소망하고 있는 거지. 소주를 마시면 나는 생각을 하지.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 이오는 깊은 산골 마가리 맛집에서 살자. 눈은 폭풍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를 한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린 거래. 이렇게 속세를 떠나가고 싶은 마음인 거지. 순수한 가난을 위해서. 눈은 폭풍 날이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 응앙응앙 올 것이다. 밤과 흰 당나귀, 밤과 눈을 대비하면서 색채 대비를 나타내지. 그리고 응앙응앙 같은 음성상징어는 좀 귀엽지 않아? 당나귀가 응앙응앙. 알았어. 어쨌거나 그런 시야 후지도 가보자. 이거 다 할 거예요? 당연히 다 알아요. 잠시만요. 네. 48페이지 남신이주 유동 박신호관. 자, 48페이지 남신이주는 어디야? 신이주는 의주가 여기지. 의주의 남쪽에 유동이라는 동네. 신이주는 이제 국경도시야. 의주의 새로운 신이주, 새로운 의주, 그래서 신이주라고 하는 동네에 유동이라는 곳에서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집에서 보내다라는 편집글 형태의 시야. 실제 편집글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소를 적은 거지. 남신주의 유동의 박시봉 목수 집에서 보내다라는 뜻인데 실제 누구한테 보낸 건 아니고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거야. 화자는 나이고 윤호준 씨랑 되게 비슷해. 독백해 고백해지 성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는 바라보는 대상은 나이고 나에 대한 정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 그 다음에 부끄러움, 그 다음에 굳고 정한 삶의 의지. 굳건하고 나액은 굳고 정한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러한 나의 삶의 의지를 모랑 동일시에 나를 갈매나무라는 나무와 동일시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의 동생들도 멀리 떨어져서 가족이 해체된 거지. 어느 바람새긴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가난한 상황이지. 바로 나에도 저물어서
바람이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 누구야? 박지몽이라는 목수네 집에 헌 바닥에 간 차가운 방에 균을 붙였다. 세를 들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샘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에서 밤이나 낮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이재명 경기에는 우리 민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뭐 다른 데나 만주 같은 데로 많이 갔지. 일본을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물을 많이 빼가고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근데 이제 나 하나도 어때? 가족들이 해체돼서 뿔뿔이 먹을 거 각자도 생활로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도 먹고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되고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게 화로 작은 질화로에 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배기라고 불기도 하면서 백손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되새김질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신의 역시 계속 성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지.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크일 적이며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무슨 뜻이야? 정서가 완전히 하강되지. 아, 나 정말 어리석고 슬프고 부끄럽구나 라고 하다가 그러나 이게 뭐야? 시상 전환이지. 보통 우리가 역점의 접속 부사인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같은 게 보통 어때? 시의 흐름이 전환되지. 이런 걸 시상 전환이라고 해. 그러나 잠시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제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무슨 뜻이야? 운명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뭔가 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신적인 존재가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운명을 이제 믿는 거지.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츰 가라앉지 않고 내어가라. 무슨 뜻이야? 내가 부끄럽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뭔가 안 좋은 상황인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고 외로운 생각만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운 나주손은 저녁의 방언이야. 저녁에 쌀랑쌀랑 쌀랑눈이어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가까이 하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진역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 눈을 맞은 응? 요거 끝내고 쉬어줄게.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해. 갈매나무는 뭐야? 이제 갈매나무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갈매나무한테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고 붙여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나 이전까지는 막 부끄럽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때? 마음에서 운명이지 이건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 갈매나무와 같은 굳고 정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지는 시가 남신주 유동 박시문광이야. 편집글처럼 쓴 시. 이해되니? 괜찮아? 윤동주가 나온 것 같아. 윤동주는 한 일반대시. 이건 그래도 윤동주랑 비슷하잖아. 뭐 길어. 성패하는 것도 안 나오지만. 길어. 길어? 원래 길어 백석권.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가자. 자 봐봐 101페이지 네. 학생이 되게 페이지야? 응. 남신주 유동 박시문광이 두 개만. 아, 선생님 저 지금 이거 복습이 하는데 그 고정 보고 있어요. 고전 봐서 고전 모르는 거 연습해봐. 네,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럼 현대제 하고 있어. 자, 동해는 수필이야. 백석이 쓴. 근데 그냥 이런 느낌. 이게 동아일보에 실렸던 거거든. 1938년에. 약간 이런 거 있지. 동해 관광청, 동해 홍보 막 이런 느낌. 동해 놀러 오세요 막 이런 느낌이야. 봐봐.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필로 쓴 거지. 근데 연쇄적으로 썼어.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거기에서 A를 얘기하고 A에서 A에 연상되는 B를 얘기하고 B에서 B에 연상되는 C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이렇게 맥고 모자를 쓰고 맥고 모자는 밀짚 모자야. 루피 같은 거지. B로는 맥주야. 일본식 발음. 맥주를 마시고 나의 미역 냄새를 맡으며 동해여 나는 그대의 조개가 되고 있구네. 그러니까 동해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문학적이지 않잖아. 동해로 오세요 막 이런 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 그럼 어떻게? 이제
동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하는데 그거를 모모가 되고 싶다, 모모와 친하고 싶다, 모모가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거야. 쓰듯이. 자, 어려서는 꽃조개가, 자라서는 명주조개가, 늙어서는 강해지 조개가 되고 싶대. 기운이 나면 혀를 빼어물고 물속 심리를 단숨에 알고 싶대. 달이 밝으면 밤에 해정한 모래장변에서 달바라기를 하고 싶고 구준비 부슬거리는 저녁에는 무리에 떠서 애원성이라는 소리나 부르고 노래나 부르고 그리고 햇살이 간지럽게 따스한 아침에는 이남박 같은 물바닥에 오르락내리락 놀고 싶대. 그리고 내가 정말 조개가 되고 싶은 것은 잔잔한 물 및 부드러운 새모라 속에 누워서 나를 쑤시러 오는 어여쁜 처녀들의 발뒤꿈치나 쓰다듬고 손길이나 붙잡고 놀고 싶은 탓인데 라고 해서 은근슬쩍 동해에는 어여쁜 처녀들도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조개 잡으러 다니는 동해요. 이렇게 맺고 모자를 쓰고 비루를 마시고 조개가 되고 싶은 나의 심사 마음속을 아예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는 밤이면 그대의 작은 섬에 사람 없는 섬이나 또 외딴 바위에 때로 몰려 올라와서 눕고 앉아서 모두 세상 이야기를 하고 짓거리고 잠들고 하는 물개들이네. 독도 방치지. 지금 다 멸종했지. 일제강점기 때 살아있어서 물에 살아도 숨은 물 밖에서 되고 쉬는 자가 아니고 죽을 때는 물 밑에 가라앉아 바위돌을 들고 저에게 그리는 섬들이고 또 때로는 갈매기를 따르며 오는 한량인데 나는 이 친구가 좋아서 7월이 오기 바쁘게 그대에게 누구야? 동해에게 가겠거든. 의논되겠지. 또 이렇게 맺고 모자를 쓰고 비루를 마시고 친구를 생각하기는 그대의 언제나 자랑인 털개에 청고체에 묻힌 만나는 안주 탓인데 나는 정말이지 그대도 잘하는 함경도 함흥 만세교 다리 밑에서 이미 오는 나베이지 털개 맛에 해가고 손이는 양산이야. 양산 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털개 먹으려고 거기에 앞에서 양산 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기야 또 내가 친하기로는 가재미가 빠지겠네. 가재미를 좋아하는 거지. 회국수에 들어가도 유미이고 식혜에 들어가도 절미이지. 하기야 또 거들게 공구이가 좀 좋을까. 횟대 생선 된장찌찜이 명태골국 해삼탕 동이에 은어젓이 그대의 자존감이지. 동해 소개해주는 거지 사실 동해가 좋다. 그리고 한 가지 그대나 나밖에 모르는 거지만 국민이는 주둥이가 아랫주둥이각이고 꽁치는 윗주둥이각이고 꽁치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고 국민이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맺고 모자를 쓰고 비루를 마시면 전북의 해삼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7, 8월이면 동해에 오는 노란 바닥에 까만 등을 단 제주도에서 오는 배들이래. 제주배만 오면 그대 물가에 말이 많아지지. 제주배 아주맹이 몸뚱이 절보통 같다는 둥, 제주배 아주맹이 족밥에 소금만 먹는다는 둥, 제주배 아주맹이 어제 모롱고지 으슥한 바위들 혼자 해삼 가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둥 참 말이 많지. 제주배를 들면 그대네 마을이 반갑고 제주배 나면 서운하지. 아이들은 제주배를 물가를 따라 돌아 따르고 낚이는 산등성이에서 눈을 들어 따르지. 이번 7월에 그대한테 가서 제주배에 올라 색지하고 살고 싶대. 내가 이렇게 맺고 모자를 쓰고 비루를 마시고 제주 색지를 생각하며 미역 냄새 내 마음 가는 곳이 있는데 조개 껍질이 나이금을 먹는 물살에 낱낱 지키가 자라는 처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줄. 그러니까 동해에 나를 생각하는 처녀가 한 명 있다. 또 그대 가까이 생긴 냄새 나는 집에서 아내를 잊고 슬퍼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4년생 금이라는 애가 홍원군 홍원면 동상리에서 난 것도 생각하고 있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제 뭐 대학 다니는 어떤 총명한 어떤 금이라는 애, 대학이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학생이 거기 출신이라는 거를 기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해는 그런 수필이야. 또 뒤로 가보자. 자, 111페이지 두보나 200. 두보와 이백은 둘 다 이제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야. 나중에 이제 한시할 때 배우겠지만 당나라는 한시가 정립된 시기거든. 그 전까지는 지 멋대로 쓰다가 당나라 때 이제 4줄짜리 한시와 8줄짜리 한시로 한시를 딱 정립했어. 이걸 절구라고 그러고 이걸 율시라고 그러는데 이 절구의 시상정제 방식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 기승전결이야. 기승전결이 원래 여기서 왔어. 그만큼 이제 유명한 어떤 체계들이 당나라 때 정립이 됐고 이 당나라를 크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초당, 중당, 성당, 만당이라고 해서 시의 시기를 4개로 나누는데 중당을 대표하는 시인이 시의 성인인 시성두공, 그래서 두자미 혹은 두공부라고 불러. 그리고 성당을 대표하는 시인이 시선, 시의 신선인 이백, 그래서 이태백, 이적선이라고 불러.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고전시가 할 때 그렇게 많이 나올 거야. 기억해두고 당나라가 한시를 대표하는 시기이고
그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누구다? 두보와 이백이다. 근데 중국의 대표 시인인 두보와 이백같이 나도 타향에서 고독한 삶을 살고 있네 라고 하면서 두보와 이백을 동일시하는 시야. 봐봐.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래. 얼마 전에 정월 대보름이었지? 그래요? 자, 음력 설날이 1월 며칠이잖아. 음력 1월인데 설날이 언제였어? 얼마 전이었잖아. 그럼 거기에서 15일 좀 뒤가 뭐야? 음력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이거든. 모른다 뜨는 며칠 전이었어. 처음 알았어요. 뭐 먹어 그때? 호두랑 탱밤이랑 이런 거 먹잖아. 자, 정월 대보름인데 명절인데 나는 멀리서 고향에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 이게 뭐야? 나그네 고통에 있는 신세야.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들도 중국에 강했으니까 중국 시인들을 생각하는 거지. 먼 하관에 나서 이 나라에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즉 고향을 떠나서 이 나라에 맞았을 거라는 거지. 명절날. 오늘 고향에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뿅 엄청 먹고 일가 친척들이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낼 것이지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던 옷과 마른 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자, 화자는 누구야? 화자는 나인데 고향을 떠나온 나지. 청자는 따로 없지. 독백제 고백해야.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두보와 이백이라는 시인이지. 그래서 정서는 뭐야? 여기와 동일시하면서 뭐를 얻어? 위안을 얻는 거지. 저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들도 이렇게 고생했어. 떠나서. 나도 이렇게 하는 것도 두보나 이백과 같은 상황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입고 떡도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 친척들과 모여 웃음으로 지낼 것이지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던 옷에 물고기 한 토막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어. 혼자 외로이 앉아 이거 쓸쓸한 생각을 하는 거지. 옛날에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 자, 나는 이제 어느 먼 웨딩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만 가업집, 그러니까 가게집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지. 음식점이 이제 조선 사람의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한다. 우리는 보통은 1월에는 떡국 먹잖아. 전날에는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부터 대대로 이 나라의 의례를 그걸 해오듯이 먼 타관에서 난 두보와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들도 이날은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 우리 반점이라고 그러지 중국집은.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을 반관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 중국 음식점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는 원래 자기 소속 음식점이겠지. 그 조상들이 별대로 하는 대로 원소라는 정월에 먹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믿고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 자손들이 그들을 본다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야듯이 슬펐듯이 나도 떡국을 먹고 나도 슬플 것이다. 두보와 이백이 마음이 맑듯이 나도 마음이 맑아서 똑같다는 거지. 아, 정말 대부분 명절인데 거리에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공소리 삘삘로 가갖고 폭죽 터트리고 오고 있는 거지. 내 쓸쓸한 마음에 자꾸 이 나라의 시인들의 그들의 쓸쓸한 마음이 생긴 건가.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뜯어놓을 것이다. 아무려나 옛날 시기의 쓸쓸한 마음이라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두보나 이백의 마음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다음으로 가보자. 자, 126페이지. 마포도 수필이야. 간단히 한번 보자. 126페이지. 자, 모래사장에 물새가 없이 너무 어르고 그 건너 포플러 행렬은 이 개포의 돛대들보다 더 위험했다. 마포는 어디야? 서울 마포지? 원래 포구 포자야. 그래서 마포가 원래는 포구인 거야. 이제 배들이 들어가는 한강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돛대들이 쫓겨 자라나듯 하구로 미끄러져 배들이 도망해버리고 도망한다고 표현했지. 하구로 간 걸. 나무 없는 건너산들은 키가 돛대보다 낮다. 피복빛은 사공들의 잔등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가지고 굵게 잔등이 이제 한 건너편이 보이는 거지. 지금의 이제 그 마포 건너편이니까 뭐 이제 그 영등포나 뭐 이쪽이겠지. 물속에 들어간 닷이 얼마나 오래 있나 보자고 산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개포에는 개포구, 갯벌 포구에는 낮닭이 온다. 기승을 핥는 물결 소리가 닭의 소리보다 낮게 들린다.
저 아래 철교 아래 사는 모터보트가 돈 많은 집 서방님 같은 은색 양복을 잡숫고 은색 양복을 입고란 뜻이지. 폭이 뻗친 노라리 걸음으로 내려오곤 한다. 그러니까 모터보트가 삥 내려오기도 한다는 거지. 빈 매생이가 발길에 차이고 뭔가를 출러버린다. 자, 커다란 금휘장의 모자를 쓴 운전수들이 빈손으로 들고 내려서는 동쪽 넘어서 무엇을 찾는 듯이 구차한 거리로 들어가고 구멍 나간 고위 입은 사공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거 받는 것이 그들의 예의이다. 이게 빈부격차가 나타나지. 휘장 쓴 운전수들이 있고 또 구멍 난 옷 입은 사공들도 있고 모두 머리를 모으고 몸을 비비대고 들어선 배들 앞에서는 언제나 문통점에 빨간스럽게 배가 놓여있고 때로는 퐁퐁퐁거리는 것은 아마도 시골 손들에게 서울에 연설을 하는 건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게 의화시키기도 하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배들이 모여있고 거기 사공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표현했지. 여의도에 비행기가 뜨는 날 먼 시골 고장에 배가 들어서는 때가 있다. 돛대 꼭두마리에 팔랑개비를 바라보면 보던 버릇으로 뱃사람들은 비행기를 쳐다보고 그리고 돛대 흰 깃발이 말하듯이 그렇게 하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 영등포를 떠나오는 기차가 한강철교를 건너고 시골 운송점과 정미소에서 내는 신년 괴력의 그림이 정말 되는 때이다. 신년의 이제 그 달력을 이제 보는 그림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마포는 참 좋은 곳이요. 뱃사람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감탄한다. 흰 수염난 늙은이가 매생이의 낚싯대를 들이우지 않는 날에 누가 보았나 항상 이제 작은 배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기도 하고 요단강의 영지가 물에 차있을 듯한 곳이다. 요단강 만나는 거지. 강상에 흐느끼는 나룻배를 보면서 비파행이라는 옛날 시 노래가 끊는 노래가 들리지 않나 할 곳이다. 뗏목이 먼저 강을 내려와 강을 올라오는 배를 만든 일이 많고 배가 떠난 뒤에도 얼마 지나서야 뗏목이 풀린다. 뗏목은 이제 저기 북한강이나 남한강 쪽에서 나무들 베어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 목재를 가지고 내려올 때 강물에 띄어서 뗏목 만들어 가지고 오거든. 이제 그거야. 뗏목이 낯익은 배들을 보내고 나는 때 개포의 작은 계집아이들은 빨래를 가지고 와서 그 잔등에 올라앉는다. 또 한강에서 빨래도 하지. 기름 바른 머리 분칠한 얼굴에 얘가 어딘가 하고 보고 싶어 할 것이 뗏목의 마음인지 모른다. 배지붕을 타고 먼 산바라기 하는 사람들은 저 산 그 너머 산 뒤로 보이는 하얀 산만 넘는 고향이 보인다고도 생각한다. 서울 가면 아무데나 산이 보인다고 마을에서 말하고 떠나온 그들이 서울의 개포에 있는 탓이다. 배들은 낯선 개포에서 본 성명을 말하기 싫어하는데 그들은 머리에다가 커다랗게 붉은 글자로 자기 배 이름을 쓰지. 백천, 해주, 아산, 뻐젓이 봄을 달고 금파환, 대양한, 순풍환 이렇게 아름답고 길상한 이름을 써붙였다. 그들이 개포의 맑은 하늘 아래 뿔산악계에 서서 흰 구름 눈발기를 하는 전기공장의 시꺼먼 굴뚝이 이어서 이 강의 정을 못 들이겠다고 말없이 가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배들은 공장 소리 때문에 못 버티겠다고 하는 것처럼 떠나버리곤 한다는 거지. 이름을 붙이고 있는 배들은. 그러니까 뭐 그런 마포의 분위기를 쓴 거야 일제강점기에.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메세소리. 네가 좋아할 만한 시다. 짧아서. 자, 되게 간단해. 간단히 보자. 메세소리인데 산새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목이 산새소리인데 내용은 산새소리랑 상관없이 들려요. 상관없어. 봐봐. 처마 끝에 명태를 말리는데 뭐 그때 산새소리가 났을 수 있지. 명태는 꽁꽁 얼었다. 명태는 기다랗고 파리한 물고기인데 꼬리에 고드름이 날렸다. 우리 명태는 많이 먹지. 여섯적으로. 명태가 그대로 있으면 생태, 얼리면 동태, 말리면 황태, 찢으면 북어지. 그 다음에 새끼는 노가리, 명태알은 명란젓, 명태창자는 창란젓 이런 거지. 근데 명태를 말릴 때 고드름이 달렸지. 해는 결고 날은 다가고 볕은 더럽게 차갑다. 화자의 심리가 투영돼 있지. 더러운 거는 사실 화자인 거지. 나도 길다란 파리한 명태와 같아서 문턱이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슬프고 서러운 거를 그냥 나 외롭고 서럽고 슬퍼요 그러면 뭐야? 일기장이잖아. 명태를 가져다가 명태를 보고서 그 심리를 쓴 거야. 이해되지? 괜찮니?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모닥불. 모닥불은 역시나 백석이 쓰고 싶은 건 우리 민족의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과 민족의 역사를 쓰고 싶은 거야. 서글픈 역사를. 근데 그거를 우리 민족은 되게 평등하고 공평한 백성이었는데 사실은 되게 고난과 힘겨운 서름의 삶을 살았어요 라고 써버리면 일기장이잖아. 그래서 내 모닥불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표현했다고 보면 돼. 그래서 화자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성자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 화자 없지? 성자 없어. 네, 사실은 화자가 거기 우리라고 나오긴 하는데 좀 애매해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자가 명확하지 않거든. 나와 너의 합쳐진 건지 뭔지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우리가 나오면.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은 모닥불인데 모닥불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어. 여기에 대한 정서는 뭐겠어?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서러움과 슬픔 같은 거를 담는 거야. 모닥불이지. 자, 모닥불은 거기 보면은 이제 1년에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가시짝도, 갱이빠니도 너울쪽도, 직검물도 카랑잎도, 머리카락도, 홍겁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다개짓도, 개털업도 모두 타는 모닥불.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들 잡동사니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어때? 여러 다양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또 재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세사위도, 갓사등도, 나그네, 수륜 서로 약간 대비되는 두 가지들이 열거돼 있지. 할아버지도, 손자도, 무장사도, 잼장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표현하고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게.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약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게도 몽둥발이는 다리가 잘린 사람인데 이거는 정말 장애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어미압이 없는 고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일 수도 있어. 그렇게 된 슬픈 역사가 있다. 그건 무슨 뜻이야? 모닥불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평등하게 이룬 민족 공동체인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슬픈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우리 민족의 역사. 이해되니? 페이지 170페이지 목구는 나무 그릇이라는 뜻인데 제사 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수원 백씨 가문, 원래는 이제 평안도가 고향이지만 원래 본적은 수원이야. 수원 백씨 집안의 어떤 자랑의 허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수원 백씨 사람들이 잘났어요 하면 안 되잖아. 아까 국수와 똑같은 거야. 이것도 뭐를 사용해? 목구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수원 백씨 집안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오대나 내린다는 크나큰 집에 다 찌그러진 들지구가 창고에 어둑신이한 구석에서 쌀떡과 말구지와 솥돌과 신떡과 옛적도 열도 대님석과 친하게 살으면서 무슨 뜻이야? 거기에 이제 그 물건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지. 목구가 한 해 몇 번 매연 지난 먼 조상들의 채방등 제사에 컴컴한 고방고석을 나와 창고를 나와 대멀머리에 외양문 것을 지르터맨 늙은 재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손에 몸을 정갈이 씻고 교의 위에 모신 신주 앞에 환한 촛불 밑에 피나무 소담 제상 위에 떡 보탕 산의 산적 같은 모든 음식들을 다 공손히 받들고 그리고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또 애끓는 통촉과 축을 귀해하고 한문 뒤에 흠향 오는 이제 그 제사를 받으러 오는 귀신들을 호의 접하는 것이 뭐야? 나무 그릇이라는 거 제사 쓰는 거. 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화자가 바라보는 거는 목구인데 이 목구를 통해서 뭐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또 보자. 도심과 사람과 넋과 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한줌 흙과 한 줌의 먼 살과 옛 조상들과 먼 자손들과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나는 것. 자, 목구를 보면서 뭐를 느껴? 정서는 이 목구는 뭐를 이어주는 거야? 조상들과
후손들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면서 여기에 슬픔 그리고 어떤 유대감 같은 거를 담는 것이 문구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년에 나가 나오지. 화자 나가 나와 갑자기. 성령 안 나오지. 내 손자와 손자와 나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수원 백시 정주 백촌 수원 백시들이 일가를 이루어 사는 평안도 정주의 백시촌에 힘세고 꿋꿋하나 어지고 정많은 호랑이 같은 곰 같은 소 같은 피와 같은 비와 같은 밤 같은 달 같은 슬픔을 담는 것. 자, 이게 뭐야? 백시 가문이잖아. 이 백시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지. 뭐라고 표현해? 거기 보면은 어질고 꿋꿋하고 정 많고 호랑이 같고 곰 같고 그런 거 다 갖다 붙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우리 가문 이런 집안이야. 대단하지 않아? 약간 이런 거지. 자,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박각시 오는 저녁. 박각시 오는 저녁은 박각시나방, 주락시나방이라는 나방이 있는데 이미지시야. 특별한 내용 없어. 밤 저녁에 농촌의 밤 저녁 모습을 표현을 한 거야. 저녁의 모습. 자, 당콩밥에 가지네 꼬부이 저녁을 먹고 나서 바가지꽃 하얀 지붕에 박각시나방과 주락시나방이 둥둥 날아오면 집은 안팎문을 휑하니 열어서 지고 인간들은 모두 뒷등성에 올라 엉석자리를 하고 바람에 쐬이는데 풀밭에 어느 새하얀 대림질감들이 한풀 어디고 도루래며 팥죽이며 산 옆에서 떠들썩이 울어대고 이리하여 하늘의 별이 장콩마다 콩을 이제 펼쳐놓은 것 같고 강낭콩밭에는 이슬이 오듯 밤이 되는 거야. 특별한 거 없이 이미지시야. 이거는 그냥 내용 보면 돼. 됐지? 옆에 173페이지 북방에서 북방에서는 거기 보면 화자인 나가 나오거든. 바라보는 대상도 나야. 근데 나는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이 북방을 떠나왔다가 다시 북방으로 돌아가야 되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야. 성량은 따로 안 나와. 정서는 부끄러움이야. 자, 나는 원래 우리 민족은 북방 민족이잖아. 근데 우리 민족이 북방에서 전쟁 뭐 이런 거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평화롭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다시 북방으로 쫓겨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이 북방으로 쫓겨가야 되는 상황은 언제인 거야? 일제강점기인 거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시 북쪽 만주로 돌아가게 된 거지. 이해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대. 어디로 떠날 거야? 남쪽으로 떠났겠지. 부여와 숙신, 부여, 발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북쪽에 있던 국가들이고 숙신, 여진은 북방 유목민족들이지. 요와 금은 뭐야? 거란족과 여진족의 나라야. 그 북쪽의 민족들을 떠나서 흥안령과 음산과 아무르와 숭가리 북쪽 지명들이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그러면 이 떠나는 게 어때? 부정적이라는 거지 사실은.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입간나무가 슬퍼하는 것도 기억하고 갈대와 장풍이 붙들던 말도 있지 않았다. 오로초는 거기 유목민족이지. 유목민족이 맷돌을 잡아서 멧돼지를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기도 했고 솔로 통구수족이 팀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있지 않았대. 다음 페이지.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지. 그러니까 나는 어때? 편안히 살려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야. 북쪽을 떠나서 사람들이 만났는데 다만 게을리 먼 앞대라는 건 남쪽 바다를 뜻해. 앞대 남쪽 바다로 떠나나왔다. 그리고 따스한 햇기에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대.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절을 하면서 무슨 뜻이야? 사대주의한 거지. 외적이 쳐들어올까봐 걱정하고 사대주의해가지고 중국한테 쳐들어오지 못하게 신하의 나라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요. 그동안 북방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돌비석, 그런 업적들은 깨지고 은근보화는 땅에 묻히고 까마귀는 긴 족보를 이루었다는 시간이 그만큼 흘러갔는데 이리하여 또 아득한 새 옛날, 아득한 새 옛날은 뭐야? 아득한 과거와 같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인 거야. 일제강점기인 거지.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 일본의 이제 그 압제에 쫓겨가지고 먼 옛날의 땅, 즉 만중 돌아오게 된 거지. 나의 태어난 곳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다른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치고 고래그룹만 혼자 없이 떠도는데 다 끝나버린 거지. 옛날에 영화로 보면 나의 조상 형제 일가 친척 정다운 이웃 그러니 그리운 것 사랑하는 것 우러르는 것 나의 자랑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불과 세월과 같이 지나갈 거 없다. 이제 일제강점기로 실종 우리 민족들에게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야. 국왕에서 우리가 떠나올 때 이게 다 끝나버린다. 다음으로 가보자. (182페이지) 선우사. 선우사는 반찬 선자야. 반찬 오는 친구지. 반찬 친구 노래. 반찬 친구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지. 친구가 없어, 백석이. 그래서 혼자 놀아. 밥 먹는데 보니까 가잼이랑 흰쌀이 있네. 얘네랑 친구해야지 이런 시야. 불쌍하지 않아? 그 친구가 없어요? 아니 그냥 가난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반찬의 친구로 삼는 시인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함주 시초라고 나왔지. 시초라는 건 뭐야? 약간 크로키 같은 거야. 순간적인 느낌을 시로 쓴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함주 지방을 여행하면서 친구도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반찬을 보면서 친구 삼아야 되겠다 하고서 외로움을 표현한 시야. 자, 여기 보면은 화자는 우리라고 나오는데 성자 애매하지 우리가 나오니까 사실 이게 반찬들한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 가재미와 흰쌀. 바라보는 대상은 우리, 나와 가재미는 생선이지. 흰쌀. 가난해가지고 가재미와 흰쌀만 넣고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서는 어떤 이렇게 우리 셋만 있으면은 자기 만족, 세상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 뭐가 숨어 있어? 고독이 숨어 있는 느낌이지. 그래서 더 슬픈 거야. 반찬 친구만 있어도 난 괜찮아. 더 슬퍼 보이잖아 그 사람이. 봐봐. 낮은 나조반, 잦은 쟁반에 흰 밥도 가재미도 나도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만난다. 지스로 쓸쓸하다고 얘기하잖아 여기 보면. 흰 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믿음직스럽고 정답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해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사장에서 하고 긴 날 모래알을 헤우며 잠자가 붉었대. 그건 누구야? 가재미의 속성이니 모래톱에 이제 사는 가재미.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당이 소리 들으며 다니을 먹고 낭이 드는 건 벼지. 흰쌀, 벼가 또 그렇게 자라지. 외따른 산골짜기에서 소리게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는 건 나의 속성이지. 그래서 세 사람이 서로 세 사람이 아니 세 존재가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가재미와 나와 흰쌀이. 그래서 183페이지.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서 하얘졌다. 착하지 착해서 새 같은 가지 소나기 하나 없다. 너무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하얗다는 건 뭐야? 나는 흰머리가 생겼고 가재미는 하리 하얗지. 광어랑 가재미가 친척이잖아. 눈 방향만 다르지. 광어 살 보면 하얗잖아. 가재미도 흰살 생선이거든. 쌀은 당연히 하얗다. 그래서 너무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대. 우리들은 외로울까 다 서럽다. 그리고 누구 하나도 부럽지 않대. 더 슬프지 않아? 이렇게 써놓으니까 왠지 더 고독할 것 같잖아. 혼자일 것 같고. 흰밥과 가재미 하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세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게 슬픈 시지. 다음으로 가보자. 자, 198페이지 수라. 수라는 아수라라고. 아수라전, 수라게. 악귀들이 사는 세상 같은 곳을 이제 아수라게라고 그러지. 아수라전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수라게 같은 일제강점기의 험난한 상황을 표현했다고 해서 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미벌이는 얘기야. 화자는 나인데 세 마리의 거미를 봐. 거미들은 처음에는 어때? 거미 새끼 하나가 여기 보면은
거미 새끼 하나가 오는데 거미 새끼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이 없어. 뭐지? 하다가 점점 어때? 연민으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큰 거미가 오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와. 근데 이게 뭐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미가. 그리고 이게 우리 민족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는데 그게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거미들을 문 밖으로 다 같이 보내는 그런 상황인 거야. 문 밖은 여기서 만주 같은 곳을 상징하지 만주. 그리고 청자는 따로 없어서 백수고 내용을 보면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내린 것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뜻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끼 거미 하나 있는 거 밖으로 보내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큰 거미가 왔네? 어미 있는데 새끼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 큰 거미도 어때? 다시 보내는 거지. 새끼 거미 쓰려고 한 곳에 큰 거미가 왔는데 나는 가슴이 짜릿하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참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말하고 하면서 서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에 어디서 좁쌀할 만한 아래서 가재 끼는 듯한 발도 채서지 못한 무척적으로 새끼 거미가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또 아물거리네. 그래서 나는 어때? 가슴이 메이는 듯하지. 그래서 내 손에 기어오르기라도 하라고 손을 내어미나 불고불고한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워히 여기며 달아나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문 밖으로 또 버리면서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이것에 걱정을 하고 있다가 쉬인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슬퍼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 밖으로 버리면서 거기서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 민족이 살기는 힘들더라도 어쨌거나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만주 같은 데 가서 다시 만났으면 하고서 기원하는 그런 시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여승 페이지 236페이지. 이거는 백석의 가장 유명한 시지, 가장 최초로 실렸던 시 중에 하나. 백석은 사실 월북 시인이어서 2000년대까지는 연구가 안 됐었어. 연구를 못했어.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북한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풀리면서 가장 먼저 들어온 시 중에 하나가 여승이지. 화자는 거기 보면은 여승을 바라보는 이야. 나. 백석의 시에서 나오는 불쌍한 존재들은 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봐. 형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독백지고 바라보는 대상은 여승인데 이 여승에 대한 정서는 연민이야. 그래서 여승에 대한 연민은 뭐로 이어져?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승이 고생한 게 우리 민족의 이제 어떤 고생을 나타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나타나지. 그 여승의 일대기를 다루는데 이 일대기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시상경계도 역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뭐야? 과거로 갔다가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오는 거지. 자, 보자. 여승은 합장을 하고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이제 산나무의 냄새가 나는 거지. 산에 들어간 지 오래됐다는 거. 쓸쓸한 맛이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같이 늙었다는 건 뭐야? 과거에 본 적이 있다는 거야, 이 여자를.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는 거는 불교 경전은 뭐야? 인간의 어떤 고뇌, 인생에서의 고뇌를 또 그걸 막는 게 불경이잖아. 그래서 인간의 고뇌를 생각하면서 서러워졌다라고 해석을 해. 자, 그 다음에 보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궁전, 과거를 회상하지. 어디서 처음 만났던가 떠올리는 거야. 금광 앞에 있는 시장에서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산 적이 있었는데 이 여인 그때 옥수수 팔던 여인이네 라고 떠오른 거야.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공감각이지. 성곽의 tuk각화.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 봐. 섣발같이 일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남편을 기다려 10년이 갔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죽었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린 딸은 도라지 고시조와 돌보도 놀았다. 미화법이지. 대표적인 거. 죽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편도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도 죽었어.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여승이 된 거지. 상공도 설겨운 슬픈 날, 감정이입이지. 산전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을까? 여성이 된 거지,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슬픈 모습을 이제 표현한 거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백석은. 운동회는 뭔가 자아성찰 느낌이라면 백석은 자아성찰도 좀 나오지만 우리 민족의 힘겨운 삶 그리고 어린 시절의 어떤 소속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주로 나타내지. 길어요. 자, 268페이지 제일 긴 시, 여운한 고일조. 거의 수필 느낌이지. 자, 여운한 고일족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자. 여우가 나온다는 골짜기의 가족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백성 내 어떤 친척들, 여우가 나온다는 골짜기에 살았다고 해서 여운한 고일족. 이게 시옷이 사이시옷 느낌이야. 여우가 나온다는 골짜기의 가족이라는 뜻인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린 시절의 친척들 간의 유대감을 표현한 시야. 그래서 화자는 나인데 어린 시절을 회상하지 청자는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못되고 바라보는 대상은 이제 어린 시절 명절날 이 어린 시절 명절날을 통해 가지고 뭐를 표현해? 어떤 친척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여기에 대해서 정서는 유대감을 나타내는 거 친척들과의 친근한 분위기 같은 것들을 회상하는 시야. 요즘은 뭐 이런 거 없지. 명절날 뭐 많이 안 모으니까. 자, 명절날 나는 엄매 아베, 어머니 아버지의 평안도 방언이지. 따라 우리 집에는 날에 따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야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미화법이기 별자국은 군보자국이야. 말수와 같이 눈도 뻑뻑거리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벌 건너집에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실리고모 그리고 고모에다 이녀와 작은 이녀가 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모들을 쭉 열거하고 그다음에 삼촌도 열거를 해. 친척들의 모습들을 쭉 열거하지.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 뭐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친근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느낌인 거지. 16세 40이 넘은 호라비에 훔쳐가 된 호족족하니 성이 잘나는 살빛이 매감탄같이 까만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가마에 가까이 사는 토상고모 고모의 딸 승려와 아들 승종이로 와 있고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베이는 산에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꽃꽃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말끝에 서있게 눈물 짤 때가 많은 큰골고모와 고모의 딸 홍녀와 아들 흥동이가 와 있고 고모 3명과 이제 고종사촌들이 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배나무적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은 투방토를 뽑는 오리젓을 잘 놓는 먼 섬에 반디젓 담그기를 좋아하는 삼촌 그리고 삼촌이면 이제 아빠의 어떤 작은 아버지겠지 실제로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삼촌 엄매면 이제 작은 어머니인 거잖아.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방에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우젓 냄새가 나고 설빙이지 명절날에 이제 새우젓 또 인절미 송부떡 콩가루 찰떡 냄새 끼대 두부와 콩나물고와 볶은잔디와 고사리 도야지비계는 모두 선긋선긋하니 찬 것들이다. 명절 음식들에 대해서 열거를 아주 감각적인 의미를 나타냈고 또 그다음에 명절놀이를 해야 되겠지. 저녁 숟가락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년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하고 숭불막기라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도로 말 타고 장가가는 도로 이렇게 밤이 오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에서 엄매들은 엄매들끼리 아랫간에 섰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옷간 한판 방을 잡고 조아지라고 쌈방이 올리고 바리깨 돌림하고 호박대기하고 제비손이고 손이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화지의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두고 이제 등잔불의 심지를 몇 번이나 다시 끼울 정도로 오랫동안 놀다가 홍게닭이 몇 번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 자리 싸움 하면서 희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 문창의 성납제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명절날 아침에 동서들이 우적하니 부엌문으로 샘문 틈으로 장기문 틈으로 무이진 갯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명절날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를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써보자. 노란골족도 문제가 많지. 그 다음에 정막강산 294페이지. 자, 이거는 자기의 고독감을 강산에서 느낀 건데 그냥 한번 보자. 봐봐.
오이밭에서 벌배추가 통이 찌는 때 산에 오면 산소리, 벌에 오면 벌소리. 근데 사실 소리가 있어? 없지. 산에 오면 큰 솥의 뻐꾸기 소리와 덜고기 소리, 새 소리만 좀 나고, 벌로 오면 논두렁의 물닭이 소리야 갈밭의 갈새 소리 나고. 그건 더 어때? 다른 소리가 없고 고요함을 부각하는 거지. 새 소리만 난다는 건 그만큼 고독하다는 거야. 그치? 산으로 오면 산소리에 산들썩, 산소리에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소리에 나 홀로. 정주동님, 정주의 동쪽 숯불에 90년이 긴긴 하루길에 산에 오면 산소리, 벌에 오면 벌소리. 근데 정막하네.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있는 게 더 정막하게 느껴지는 그 정막한 강산에 있다는 건 뭐야? 새 소리만 들리는 고독한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의 고독감을 부각하는 시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몇 개 안 남았다. 이제 아예 새로운 거 봐봐. 이거 통영 뒤에 껴있는 거 301페이지. 이게 그 좋아하는 사람, 난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통영에 갔다가 길이 엇갈려가지고 거기에다 시 쓰고서 돌아온 이야기. 백석이 남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북쪽에서 하는데 유일하게 남쪽으로 여행 갔다가 거기에다 시 쓰고 와서 통영에 가면은 백석 시비가 있어. 통영에 대한 거지. 남행시추라고 써있지. 남쪽에 갔다가 시를 쓰고 돌아온 거야. 자, 한번 보겠느냐? 내용을 봐봐. 고마산의 선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내리는 배에서 올라서. 무슨 뜻이야? 고마산에서 난이 내린 거지. 나는 내렸는데 나는 그 배를 타고 온 거야. 길이 엇갈린 거야. 오는 물길 반날 동안 배를 타고 와서 갓나는 고당은 고장이기 가깝기도 하다. 갓이 통영갓이 유명하잖아. 명품갓이야. 통영갓을 이제 이 모양으로 생겼다는 걸 통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바람맛도 짭짤하고 물맛도 짭짤한 전복의 해삼의 도미의 가재미가 유명하고 파래의 아가미의 호루기 젓갈이 좋고 새벽거리엔 팡팡 고기 울고 밤새 바다에서 뽕뽕 배가 오는 곳이지.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 통영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애정이 있겠어?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다음 페이지 봐봐. 집집이 아이만한 피도한간 대구를 말리는 곳이 큰 대구들이 많은 곳. 파마장사 영감 일본말도 잘하고 처녀들은 모두 어장주한테 시집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때부터 뭐야? 양식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장주들이 부자인 거야. 그 동네에서. 산 너머로 가는 길 돌각담에 갸웃하는 처녀는 금이라는 처녀 같고, 아까 동해에 나왔던 금이라는 애 있었지. 그 사람 같고, 내가 들은 마산 객줄집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 같고, 사실은 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야. 난이라는 이, 내가 이제 찾아왔던 내 사랑하는 사람은 명정골에 산다는데, 명정은 밝은 명자에다 운을 적자잖아. 그래서 명정골은 산에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인데, 샘터에 가보니까 오고작작 물기는 처녀를 새학시대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 난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에는 타관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 무슨 뜻이야? 뭐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이때부터 있는 거지. 이미 실제로 가버려. 긴 소식 끼고 큰 머리를 얹고 오글오글 넘의 성리를 가는 여인은 평안도에서 오신 듯한데, 왜 평안도 자기 고향이잖아. 고향 땅 사람 같은데 동백꽃 피는 철은 또 언제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지. 고향 사람에 대한 반가움이지. 옛 잠수 모신 사당 누구겠어? 통영은 통제영이었잖아. 이순신이 있었던 곳이야. 그 이순신 사당에 돌층계에 들려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듯 한산도 바다의 뱃사동이 되어가며 영 낮은 집, 이제 지붕 낮은 집이란 뜻이야. 통영의 특징이 집들이 지붕이 낮아. 마당만 높은 집에서 열나의 달을 얻고 손방아만 찢는 내 사랑 난을 생각한다. 그래서 난에 대해서 길이 엇갈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쓴 시가 이제 통영이야. 그치? 자, 그다음 그 옆에 있는 8원 봐봐. 8원은 서행시초, 서행으로 갔다가 쓴 시의 세 개인데, 이것도 이제 지역 이름이지. 8원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여수가 되게 비슷해. 화자는 어떤 사람인지 표면에 나오진 않아. 근데 어떤 계지바위를 바라보고 있지. 계지바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계지바위에 대한 정서가 연민 슬픔이야. 여승이랑 똑같이 연민 슬픔을 느끼고 있고, 이 계지바위는 뭐를 상징하는 거야?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래서 보면은 차디찬 아침인데 묘양산행 승합차는 평안이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지바위 하나가 오른다. 화자는 그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지.
옛말 속같이 진진 초록색 저고리를 입었대.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속에서 나올 것 같은 되게 옛날 촌스러운 저고리, 새 저고리를 입었대. 손잔등이 박구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게디바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여기서 350리나 떨어져 있고 묘양산은 150리나 떨어져 있는데 묘양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라고 해서 그 아이의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하얗게 오른 자동차 유리창밖에 내지인은 뭐야? 일본인이야. 여기서 일제강점기니까 내지인 일본인 파출 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마중에 나왔다는 거지. 게디바이는 흐느껴서 우는데 텅 빈 차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친다. 이건 화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때?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의 상황을 상상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게디바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그러니까 일본인 파출소장 집에서 식무 노릇을 한 거지. 거기에서 애도 보고 밥도 짓고 하면서 밥도 짓고 걸레도 하고 아이 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인데 얘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름 새 옷도 해서 입히고 그러고 마중도 나온 거야 일본이. 근데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 일본인 밑에서 고생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슬퍼하는 그런 시인이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로 가보자. 마지막 흰 바람벽이 있어. 이게 이제 백석시에서 적어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건데 마지막 백석시의 마지막 대방을 장식할 만한 시야가 봐. 자, 정리할게. 이거는 필기 좀 해. 봐봐. 바람벽은 방의 벽이란 뜻인데 흰 바람벽이 있어는 하얀 바람벽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크린처럼 떠올리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화자는 나이고 청자는 따로 없는데 도배체 고백이지. 바라보는 대상은 흰 바람벽, 방의 벽이야. 근데 이 벽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뭐를 보고 있는 거야? 자신의 내면, 화자의 내면이 여기에 수렴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정서는 뭐야? 뭐라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슬픔을 느끼다가. 그 다음에 자기 위안을 겪는. 근데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랑 되게 유사해. 아마 윤동주가 별에는 밤에 요거를 좀 보고서 뭐 본따서 썼을 것 같은데 내면, 화자의 내면에서 자기 위안을 얻을 때 동일시 대상들이 나오거든. 이 동일시 대상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이제 윤동주 시에 나온 거랑 거의 일치해. 별에는 밤에 나온 거랑. 아까 두보와 이백을 동일시하면서 미로를 얻듯이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시인들을 동일시하거든. 한번 보자. 오늘 저녁이 좁다란 흰 방의 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간다. 사실은 그 벽에 힘이, 그 쓸쓸한 것이 오가는 건 나의 마음이 쓸쓸하다는 거지. 이 흰 바람벽에 힘이 한 15촉 전등. 15촉 전등은 뭐야? 옛날에 전등들은 되게 어두워서 15촉이라는 건 촛불 15개 피워놓을 정도의 어두운 것. 이런 건 뭐 몇만 촉 되잖아, 사실은. 그래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려다. 사실은 자기가 지친 거지.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우고 또 달디난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내 이제 외로운 생각들이 헤매이네. 난 외로운 거지. 그런데 시상 전환이야.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나오면 다 시상 전환이지. 이것이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대.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지. 처음에는 마음속에 이제 떠오른 게 흰 바람벽에 떠오르는 거야.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뻘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지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누구겠어? 난이었겠지. 통영 사람이잖아. 어느 먼 앞대는 남쪽 바다지. 통영이겠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 아까 지붕 낮은 집이 특징이라고 했잖아. 통영이.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압이 남편과 마주하자 대국국. 아까 대구 많이 만든다고 했지. 통영.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그래서 어린 것도 생겨 먹이고 저녁을 먹는다. 난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간 거래도 떠올리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그런데 이지마카의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봐봐. 지금 흰 바람벽을 보고 있을 때 어때? 나이가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우리 어머니도 고생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 근데 그거를 자기 위로를 얻으려고 하니까 어때? 이렇게 글자가 지나가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가슴은 너무 많이 뜨겁고 도젓한 거 사랑하고 가득한다. 그리고 이번엔 나를 위로하는 듯이 혹은 울력하다는 거는 뭐 여러 사람이 힘을 앞에 일하거나 뭔가 나를 이제 억압하거나 뭔가 이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나를 이제 일깨워 주려는 듯이 눈질을 한번 주먹질을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의 내적이고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사회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하늘이 날 사랑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위로를 얻는 거야. 그리고 그 동일시하는 대상들이 뭐야? 소순달과 바보지 꽃과 짝새와 당나귀 그리고 프란시스제임 도연명 라이널 마리아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별에는 밤에서 나오잖아. 그리운 대상들. 별 하나에 뭐 이름 하나씩 불러봅니다. 뭐 그러면서 모아 뭐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랑 비슷해. 그래서 어때? 이런 대상들이 다 슬프고 외롭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게 하늘이 사랑해서 그렇고 나도 하늘이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미안해 없는 시간. 이해되니? 전체적인 백석의 이미지가 그려지지. 그러면 될 거야. 자, 여기 딸린 문제는 한 세트씩 풀어보면 돼.